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속력 관련 활용 문제입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는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6km로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남은 거리를 시속 2km로 걸었더니 모두 2시간이 걸렸다. 그럼 민규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할머니 댁에 지금 갑니다. 전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느냐면 8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속 몇 킬로로 자전거를 타고 갔었느냐 하면 시속 6km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시속 2km로.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묻는 거는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는 얼마가 되며 걸어가는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몇 시간 걸렸느냐 하면 모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공식은 뭐냐? 공식은 시간 단위로 전체가 2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시간 단위로 공식을 잡아보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와 y의 합은 8km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바로 8이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시간 단위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걸리는 시간과 걸어가는 시간 합해서 2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곧 6분의 x입니다. 그렇죠? 6분의 x. 그럼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분의 y. 자, 이렇게 하니까 전체 몇 시간 걸렸느냐? 2시간 걸렸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첫 번째 기억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니은식이라고 한다면 니은에다 곱하기 6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개수들을. 그럼 6이 곱해지니까 x 플러스 3y, 그 다음 6이 12.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억은 x 플러스 y는 8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빼서 x를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y는 4가 됩니다. 그럼 y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y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리는 얼마가 되어지느냐? 자전거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x라고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km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 걷는 거리 얼마가 되느냐? 2km가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제 2번 또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자, 역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강을 30km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 걸리고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느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배가 강물에 휩쓸려 같이 내려오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이동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강물에 내려오는 속도를 같이 타고 내려오니까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 보트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 보트의 속력. 자, 이걸 우리가 미지수로서 xkm 시간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y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ykm 시간당 ykm 가는 속도, 속력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강물이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km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0km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물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강물은 지금 방금 우리가 ykm 시속 ykm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의 실제로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배의 자체의 속도가 아니고 배의 이동 속도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배가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동 속력은 여기에서 보트가 원래 내려오는 강물이 잔잔할 때,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 보트 자체의 속력은 x인데 내려올 때는 강물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내려오니까 배의 실제 이동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플러스 y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x 플러스 y km 시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역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배의 이동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배의 이동 속력은 배 자체의 속력에다가 강물에서 휩쓸려 내려오니까 두 개 빼야 됩니다. 그랬는 만큼 실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식 하나 또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거리 개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공식에서 우리가 거리는 뭐가 됩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식이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암기하셔서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가 내려올 때는 몇 시간 걸렸다라고 했느냐 하면 2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2시간. 자, 2시간 만에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리니까 3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동했던 전체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내려올 때 보겠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어지느냐? 30km가 됐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x 플러스 y는 바로 뭐가 되느냐? 15가 되어집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뭐가 됩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니까 전체 이동 30km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약분하니까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식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식을 리언이라고 하면 연립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하게 뭔가 개수 맞추기 위해서 숫자 안 곱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y고 마이너스 y니까 바로 합해도 y가 소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15. 자, 기억하고 니은 x 마이너스 y는 10. 자, 이 두 개를 바로 합해 가지고 y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5가 되어지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5. 자, 2분의 25km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속력이었으니까 단위로 써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2분의 25를 집어넣으면, 자, x 자리에다 2분의 25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10.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2분의 25라는 게 뭡니까? 이게 12.5입니다. 그렇죠? 그럼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2.5가 되겠네요. 곧 2분의 5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맞춘다면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의 값이 뭐였습니까? 바로 보트의 속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뭡니까? 강물의 속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둘레의 길이가 2km인 호수가 있다. 자, 정수와 민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40분 만에 처음으로 만난다. 자, 정수가 민호보다 빠르다고 할 때, 자, 그럴 때 두 사람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단위가 지금 보니까 분단입니다. 그렇죠? 분단위. 이걸 시간으로 고치면 10분은 60분의 1시간. 자, 그 다음에 60분의 40시간. 자, 이렇게 표현하면 분수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나중에 속력을 구할 때에도 소수점으로 나타나니까 좀 곤란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위를 분단위로 고쳐서 분단위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둘레의 길이도 킬로미터를 우리가 미터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미터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둘레가 2000m가 되는 이런 호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둘레가 2000m입니다. 자, 2000m가 있는데 이 내용이 출발 지점이 동일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10분 만에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정수가 10분 동안 갖는 거리와 민호가 10분 갖는 거리 두 개를 합하면 바로 2000m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40분 만에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빠른 정수가 40분 동안 갖는 거리와 민호가 40분 동안 갖는 거리에 차이가 호수 한 바퀴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한 바퀴 40분 만에 추월한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수를 우리가 분속으로 Xm, 그 다음에 민호를 우리가 분속 Ym.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공식은 거리 개념으로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렇죠? 자,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10분 만에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정수가 갖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10 곱하기 x니까 10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호가 갖는 거리는 10 곱하기 y가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호수 한 바퀴 2000m가 되어진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10으로 약분하니까 x 플러스 y는 200.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40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수가 40분 동안 가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40x가 되고, 자, 민호는 40 곱하기 y가 됩니다.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한 바퀴 차이 2000m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40으로 약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y는 4, 5, 20이니까 5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y는 200.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50.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더하니까 2x는 25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250, 125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단위까지 바로 쓰겠습니다. 분단위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자, x가 125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x에다가 125를 집어넣으면 y는 바로 75가 나오겠네. 그렇죠? 75. 자,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x가 누구 거였느냐 하면 정수 거였습니다. 그렇죠? 정수의 속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누구 겁니까? 민호 겁니다. 그렇죠? 민호의 속력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연습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겁먹으면 안 되고 연습하시면 별 내용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